네,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 전문가 네 분 모셨습니다. 황태순 시사평론가, 서정욱 변호사,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,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어서 오십시오. 네, 오늘 아침에 김순환 검찰총장이 검찰청사로 나올 때 기자들이 금명간 신청을 한다는데 어떻게 되느냐 집중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김 총장의 대답이 이랬습니다. 들어보시겠습니다. 총장님 결심만 남으셨는데 신속하게 좀 결정하실 계획이신가요? 오늘 넘기실 거 그만이고요. 네, 자. 오늘 넘기실 계획인지요? 라고 물었을 때 김순환 총장 아무 말 없이 들어갔습니다. 이미 이때 결정이 선 거라고 봐도 되겠죠? 그쪽에 저는 어차피 외길 수순밖에 없다 보고요. 저는 이게 두 가지 관점에서 첫째 법과 원칙인데 네네. 일단 이게 법에 보면 형사소송법 70조에 보면 중대한 범죄가 소명이 되고 그다음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으면 발부되니까 그게 충족이 되는 거고. 예. 그다음에 두 번째 원칙인데요. 원칙은 이게 보통 우리 불구속 원칙이나 무죄 추정 원칙도 있지만 그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게 형평성의 원칙입니다. 형평성. 바로 이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. 네. 이런 이제 형평성의 원칙 이미 공범자들이 예를 들어 이재용 부회장,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5분, 또 이게 정호성 비서관 다 구속돼 있잖아요. 네. 이런 이제 그 형평성의 관점을 고려해서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청구한 걸로 보입니다. 네. 자, 김 총장이 직접 발표하지 않을까 11시에 발표한다고 해서 계속 기다렸는데 결국 자료를 발표했어요. 그렇죠. 그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먼저 중요한 내용이 하나 보면 피의자, 여기서 말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렇죠.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였다. 자, 이게 헌재에서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그 주문에도 나오는 내용 같아요. 그렇죠. 보면은 수수케 하거나 누가 수수했을까요? 최순실이 수수했다. 네. 당초 우리가 이제 헷갈렸던 것이 뭐냐니까 처음에 일기 특수본에서는 이 최순실에 대해서 이제 직권 남용 이런 등등의 강요죄로서 그야말로 이 기업들이 피해자의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만은 이 특검에서는 그것이 네. 아니다. 보면 뇌물이다. 즉 주고받았다. 그래서 이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굉장히 규칙과 주목되는 부분이었습니다만은 네. 오늘 발표문에 따르면은 그야말로 삼자 뇌물을 갖다가 전제로 하는 듯한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. 자, 방금 말씀드린 이 검찰의 발표 내용을 정리를 해서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발표 내용 한번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. 네, 피해자는 막강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그 다음으로 지적된 것.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앞으로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늘 존재한다. 세 번째 내용입니다.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 아니라 뇌물 공여자까지 구속된 점,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.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. 앞서 서 변호사도 말씀했지만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. 어떤 게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십니까? 저는 증거인멸이라는 부분을 아마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변호인단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를 떠났는데 무슨 네.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느냐.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사유는 없다는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? 그럼에도 네. 불구하고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 중 하나로 증거인멸을 들었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번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부인했던 부분, 네. 그 부분이 아마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. 주요 피의자가, 아주 큰 그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부인을 할 경우에 네. 검찰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어떤 식으로든 증거를 인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. 그러나 네.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검찰 수사에서 사실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인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네.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서를 받으면서 일종의 부인 조서를 받았다. 예.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일단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변호인단의 부인 조서 전술 자체가 이번에는 맞아 들어가지 않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. 네, 지금 보면 검찰에서 어쨌든 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이건 최순실 씨로 하여금 수수케 했다 이런 의미를 뜻하는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뇌물죄를 어느 정도 어쨌든 영장 청구에 기입을 할 것이다.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그동안 검찰이 고민했던 게 기존 검찰의 특수본에 했던 8가지 제목에
특검이 했던 5가지 제목을 합쳐서 13가지 대목 중에서 공이 다 인정하는 것은 직권을 남용한 행위하고 그리고 공무상 기밀을 누설했던 것에 대한 이의가 없었던 것 같은데 뇌물죄 여부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에 그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은 제3자 뇌물이든 어쨌든 뇌물죄에 대해서 기소 의지를 좀 밝힌 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에 네. 따라서 아마 남아있는 최순실 씨 재판에 있어서 현재 2가지 직권남용과 공무상 기밀 누설에 대한 것만 기소되어 있는 것이 영장이 아마 공소장을 변경해서 뇌물죄까지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고요. 네.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삼자에 의한 뇌물수수든 아니면 직접적인 뇌물수수든 간에 뇌물수수 문제가 된다라면 중형을 면키 어려울. 그래서 영장실질심사에서 중요한 그 판단의 기준이 될 범죄 혐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앞서 말씀드렸지만 검찰 저희 취재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수요일이나 목요일에는 받게 될 것 같다. 그야말로 운명의 주, 운명의 날 했는데 정말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. 이 소식을 박 전 대통령이 못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.